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은 통하는데 뭔가 이상하고 헤어지고 나면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대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왜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할까요? 상대가 힘들다고 말해도 결국 화제는 자기 쪽으로 돌아오고 그게 의도인지 습관인지조차 본인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그 사람 앞에서는 내 감정을 숨기게 될까요? 솔직하게 말했다가 오히려 더 큰 감정 폭풍을 만나게 될 것 같아서 아예 처음부터 아무렇지 않은 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는 걸까요? 경험이 쌓이면 유연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창원에 사는 윤기택 씨는 60살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반장으로 30년 넘게 일했고 2해 전에 일을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현장에 있을 때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먹고 6시 전에 현장에 나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새벽에 눈이 떠지는데 나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됐습니다. 아내는 그가 집에 종일 있는 것을 처음에는 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사소한 일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윤기택 씨는 자신이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잘 몰랐습니다. 현장에서는 수십 명을 이끌며 문제를 해결하던 사람이 집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들이 오랜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안부를 묻는 짧은 통화였는데 윤기택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소파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별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화 내내 아들이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거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느낌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윤기택 씨 안에서는 이미 서운함이 자리를 잡았고 그 서운함은 다음 통화를 기다리며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이 다시 전화를 했을 때 윤기택 씨는 말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요즘 어떠냐고 물어도 그냥 그렇다는 말로 대화를 짧게 잘라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어서 어디 안 편하시냐고 물었더니 윤기택 씨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들이랑 통화하다가 무슨 일 있었냐고요. 윤기택 씨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이후 며칠 동안 혼자 투덜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서운하다고 말하면 약해 보일 것 같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자니 그게 또 속에서 굳어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문제는 윤기택 씨가 서운함을 아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대신 그 감정은 아내에게, 지나가는 이웃에게, 아무 상관없는 텔레비전 앞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아내가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에 짜증을 냈고 이웃이 인사를 건네도 건성으로 받아쳤습니다. 정작 그 감정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는 스스로도 짚지 못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주말에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윤기택 씨는 안 와도 된다는 말을 하마터면 할 뻔했지만 그 말은 가까스로 삼켰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었고 오후에 잠깐 산책도 했습니다. 윤기택 씨는 그날 내내 속에 있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는 차 안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먹고 갔다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요. 윤기택 씨는 그 문자를 보고 나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붉어짐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는 아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내려온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마움이 채 자리 잡기도 전에 의심이 먼저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아들이 뭔가를 해줄 때마다 윤기택 씨는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찾으려 했습니다. 좋은 일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패턴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기택 씨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아들이 제대로 못해서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윤기택 씨가 현장에서 30년 넘게 버틴 방식은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살린 방식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흔들리는 반장을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먼저 결정하고, 먼저 움직이고, 감정을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게 그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집에서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서운하다고 말하는 것은 흔들리는 것이고 흔들리는 것은 약한 것이라는 등식이 몸 안에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결국 윤기택 씨와 아들의 사이는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아들은 내려오는 횟수가 줄었고 전화도 짧아졌습니다.
윤기택 씨는 그것을 또 서운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에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통화는 1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인이 공감해 줄수록 윤기택 씨의 이야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잘못이 점점 더 크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정혜원 씨 이야기를 잠깐 꺼내야겠습니다. 62살이고 역시 오래 일하다가 은퇴한 사람입니다. 시작점은 윤기택 씨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혜원 씨도 은퇴 직후에는 집에 있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자식들과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것도 비슷했고 아내와 사소한 일로 부딪히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좀 예민한 것 같다고 엄마한테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혜원 씨는 그 말에 처음에는 발끈했습니다. 내가 언제 예민했냐고, 나는 그냥 할 말을 했을 뿐이라고 맞받아치려는 말이 혀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자기도 좀 힘들다고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목이 약간 잠겼다고 나중에 털어놓았습니다. 딸이 한동안 말이 없다가 아빠 그런 말 처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를 열었습니다. 그 전화는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물론 한 번의 통화로 모든 것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정혜원 씨는 그 뒤로도 여러 번 다시 발끈했고 말을 잘못 꺼내 오히려 딸과 어색해진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화가 났을 때 그 화가 진짜로 어디서 오는 건지 한 번씩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늘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 화를 바로 상대에게 쏟아내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당신 요즘 좀 달라진 것 같다고 했을 때 정혜원 씨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반년쯤 지나자 딸이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정혜원 씨는 손자들과 마당에서 시간을 보냈고 저녁에 딸과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윤기택 씨와 정혜원 씨,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온 걸까요? 겉으로 보면 한 사람은 참았고 한 사람은 말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를 들여다보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면 사람은 자기 감정이 뭔지 파악하는 능력 자체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느끼는 것과 아는 것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윤기택 씨가 아들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못한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감정이 서운함인지 섭섭함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를 본인이 먼저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은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은 말 대신 태도로 나왔습니다. 말수가 줄고 눈을 피하고 엉뚱한 곳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상황을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들이 전화를 짧게 한 것도 자기를 무시해서 라고 읽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감정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서 그 감정의 원인은 반드시 상대에게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바꾸지 못할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면서도 못 바꾸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패턴이 그 사람의 존재 방식 자체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윤기택 씨에게 강하게 버티는 것,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내가 맞고 상대가 틀렸다고 믿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를 그로 만들어 온 방식이었습니다. 30년을 그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방식을 놓으면 그 자리에 뭐가 남는지 자기도 모릅니다. 그래서 놓지 못합니다. 비어버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감정을 돌봐주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오히려 반대 역할을 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감정 상태를 먼저 읽고 부모가 화내지 않도록 맞춰온 겁니다. 그렇게 자란 사람은 자기 감정보다 상대 감정을 먼저 살피는 것이 몸에 밴 경우도 있지만 윤기택 씨처럼 반대 방향으로 굳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내 감정만이 진짜라는 방식으로요.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지는 이유는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오래전에 주목한 노년의 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 삶을 스스로 수용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삶을 방어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면 지나온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앞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고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되자거나 더 성숙해지자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은 실제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오늘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상대의 행동에서 나를 향한 의도를 찾는 것. 그것을 이번 달 한 번만 멈춰보는 겁니다. 해석하기 전에 그냥 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오래된 방식을 멈추는 것은 원래 낯설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도 한번 해본 사람은 압니다. 해석하지 않고 기다린 그 짧은 침묵 안에서 뭔가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그 경험이 쌓이는 것이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처음에 물었습니다. 왜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할까요? 자기 감정이 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채우려고 계속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이 많아지는 건 그 빈자리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물었습니다. 왜 그 사람 앞에서는 내 감정을 숨기게 될까요? 그 사람이 상대의 감정을 받아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으로 이미 가득 찬 사람 앞에서는 말을 아끼게 됩니다. 세 번째로 물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질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놓으면 그 자리가 비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가 두려워서 더 단단히 쥐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깁슨이 오래전부터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을 들여다보며 발견한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다루지 못하는 어른 곁에서 자란 아이는 그 감정을 대신 짊어지며 자라게 된다는 것을 그는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른 얼굴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